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지금 여러분들은 다들 달콤한 잠에 빠져 있으시겠죠? 얼마 전 회사 내에서 승진을 하고 부서 이동이 결정된 저는 오늘도 10시 넘어서 퇴근을 했고 집에 와서도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글이 좀 쓰고 싶어 이렇게 다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끔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 너무 조용한 이 시간. 그리고 부서 이동이 결정되어 3월이 되면 새로운 공간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하는 저의 상황. 고맙기도 하고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 정도는 털고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그런 시간이네요. 지금 저는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직은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애써주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또한 친정 부모님을 잘 따르고 어떨 때 보면 저보다 친정 부모님의 품을 더 좋아라 하는 딸 아이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이혼을 한 지는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상황, 이혼만이 최선이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전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기 전 한 번 정도 이별을 고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제게도 원했었기 때문에 제가 헤어지자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연애를 오래 한 것은 아니었는데, 처음 저와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전 남편은 저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제한 지 1년 만에 제게 멋진 프로포즈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벤트와는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는데 노래와 춤까지 춰가며 제게 정성을 보이긴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엔 저 또한 그 사람이 좋았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남자의 프로포즈를 승낙했었고요. 남자는 기뻐하면서 승낙 기념으로 주말에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서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고 하면서요. 당연히 그 또한 승낙을 했는데 함께 장소를 물색하면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저는 일방적이고 전형적인 그동안 남자에게 감춰져 있었던 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좋겠다. 여기 경치도 좋고, 그리고 산책로도 경사가 없어서 그냥 걷기 좋네. 근처에 맛집도 많고. 우리 엄마는 여행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런데 여기는 가볼 만한 곳도 먹을 만한 곳도 그리고 산책할 만한 곳도 다 근처에 있다. 자기야, 이쪽으로 가자. 어? 자기 엄마? 아니, 어머니랑 같이 가는 거였어? 그런 이야기는 안 했잖아. 나는 우리 둘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에이, 자기야. 우리 여행 가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설계를 하자고 했잖아. 그럼 우리 엄마도 모시고 가야지. 우리 미래에 우리 엄마를 빼놓을 순 없잖아. 그리고 엄마도 자기랑 함께 여행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결혼 전에 이런 거 습관이 되어야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불편함 없이 여행 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 결혼하기 전까지 최대한 시간 많이 내서 우리 엄마 모시고 여행 많이 다녀보자. 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랑 어머니랑 결정한 거야? 우리 미래 설계하는데 어머니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자기야, 이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 내가 어머니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나 불편할 텐데, 함께 여행이라니. 그리고 이 여행은 프로포즈 승낙을 축하하는 우리들만을 위한 여행 아니야? 이 여행에 어머니가 끼는 건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기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여행 가서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는 결혼하면 다 자기한테 맞출 거야.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 거라고.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이런 건 하지 말아라 하는 건 절대로 안 할 거야. 대신에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알잖아. 우리 엄마 여자 몸으로 나 힘들게 키우신 분이야. 다 자기 뜻대로 할 테니까 우리 엄마만 함께 하게끔 해줘. 자기 보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우리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을 언짢게 보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결혼하면 뭐든 우리 엄마랑 함께 하고 싶거든. 자기랑, 나랑, 그리고 우리 엄마랑. 무조건적인 배척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들 홀로 키우신 어머니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저런 아들 기특하다 생각이 되시겠죠.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삶의 일부로 생각을 하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바르게 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입장이지 제 입장에선 달가운 말들 아니었죠. 저는 전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 했어요. 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당신의 어머니와 나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되는 것인데 좋은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물과 기름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당신의 어머니를 집어넣고 싶다? 네가 다 할 테니 나보고는 이해만 해달라? 그건 일방적인 너의 요구사항이고 이건 처음부터 의논을 했어야 한 거라고 말을 했죠. 헤어지자 했고 결혼 또한 없던 일로 하자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전 남편의 연락을 피했고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죠. 제게 미안하다 하더군요. 자신의 존재가 아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남편을 먼저 잃은 것도 내 탓 아니었고 남편 잃고 나서 아들 혼자 키운 것도 내 탓은 아니었다. 내가 이 상황을 만들고 싶어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고. 여자 홀로 몸으로 그래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발에 땀이 나다 못해 양말이 젖을 정도로 나는 아들 위해 산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나 보구나. 이렇게 내 존재가 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 보면 나는 정말 니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다. 아들의 욕심이지. 시어머니 편하게 생각하는 며느리들이 어디에 있다고? 결혼하면 당연히 아들 보내줘야 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줘라. 네가 원하면 나는 너 앞에 나타나지도 않을 거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마. 어?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제가 바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분께 죄를 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문제 삼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두려웠고요. 처음부터 대놓고 우리의 삶엔 나의 어머니가 있다라는 남자의 말 솔직히 염려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다 자신의 탓이라고,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자신으로 인해 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괴롭다고 내가 불편하다 하면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제가 죄인이 된 듯 했습니다. 너무 구슬프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그분의 말에 저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의 최대 실수였어요. 남자와 재결합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우리 부부에겐 아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10달 뒤에 보석 같은 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간 어떻게 참으셨던 걸까요?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이슈를 만들면 제가 이건 아니라고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이별을 고할 수도 있으니
볼모로 잡을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던 거였을까요? 역시 그런 게 연륜인가 봅니다. 인내심도 강하신 분 같고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다짐을 했을지. 아이만 태어나 봐라. 그럼 이제 저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 되고 확실하게 우리 집안 사람 되는 것이니 그때 너한테 받았던 서러움 원 없이 토해내리라 라고 마음을 먹으셨나 봅니다. 그 인내력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아이가 태어나고 잠시 휴직을 하고 있었던 제게 시어머니는 그러시더군요. 다들 돌 전에 일을 하러 나가니 저보고도 일을 해도 될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당신께서 아이를 봐준다 하시더군요. 자신은 손주 보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더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말씀하시더군요. 아이를 낳고 몸이 온전치 못했었던 저는 몸을 좀 더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다행히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던지라 저는 시어머니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제가 남자와 재결합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은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께서 약한 모습을 제게 보여 제 마음이 동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시더군요. 왜 항상 저는 자기의 말에 거절만 하냐고요. 한 번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적이 없냐고요. 가족이 되었고 한 가족이 더 태어났으니 자기도 이 집안의 가족 일원으로서 한 손 보태고 싶은 것뿐인데 다들 부모들에게 아이 맡기고 싶어 환장을 한다는데 해준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도 그걸 뿌리치냐고 서운함을 넘어서 이제는 제가 괘씸하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이를 봐주겠다 하던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희 집까지 쫓아와 자신의 아들과 말다툼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도 그땐 그 사람이 저의 편이긴 했었네요. 결론적으로 그 또한 인내력을 발휘한 것이만서도요. 이제 가족 아니냐? 내가 손도 보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싫다고만 하는 거냐? 처음부터 나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했던 너니까 나 같은 건 계속 안중에 없어도 된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내 탓이냐? 아들 열심히 키워서 너한테 줬으면 너도 나한테 그래도 고마워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너란 애는 사사건건 내 말엔 다 거절부터 하는 거니? 네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지. 너는 내가 그냥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뒷방 늙은이처럼 있기를 바라는 거지? 안 그러냐? 아, 엄마 왜 그래요?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계에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더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 굳이 빨리 복직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 몸도 지금 성치 않은데 왜 자꾸 엄마는 이 사람한테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네? 좀 그만하시라고요. 결국 지 마누라 치마폭에 휘둘려서는 엄마한테 큰 소리를 치네?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지금 이 애미는 눈에 안 보이냐? 어? 항상 거절당하는 이 애미는 눈에 안 보여? 네 마누라만 중에?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 결혼했다고 지금 엄마한테 눈을 부라려? 엄마가 뭐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애 키워주겠으니 네 마누라 일 봐라 한 건데 지금 뭐? 그만해? 엄마는 뭐 계속 입만 닥치고 있어야 해? 그렇게 하기를 바라? 아, 안 되겠네. 그럼 합가를 하자. 어? 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잖아. 이러다가 쟤네 부모 부를 것 같은데 너 똑똑히 들어라. 이제 애도 낳았고 너는 이 집안 사람이야. 있는 친정, 잘 사는 친정을 생각하지 말고 혼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네 시댁만 생각해라. 나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나도 이제 아들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겠다. 어? 거절하니깐 그냥 강제로라도 나 여기 들어와야겠어. 그런 줄 알아? 나 들어와 살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고 또 말려서 결국 집에 모셔다 드리기는 했는데 신생아가 있는데 그리고 몸 성치 않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귀가 찢어져라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는데 내가 속았구나 싶더군요. 아이는 핑계에 불과했고 시어머니가 원했던 건 학가였던 거였습니다. 같이 살고자 했던 거였어요. 그걸 원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럴 일은 없다고 제게 단언을 했고 당분간 시어머니와는 접점을 줄이자 하더군요. 저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자기 엄마에게 넘어갈 법도 한데 자신의 자식이 생기니 이 사람도 나나 자식이 우선시 되나 보다. 내가 이러쿵 저러쿵 떠들며 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리를 해주니 그땐 고맙더라고요. 7개월 정도를 시어머니와는 아예 연락을 안 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또한 제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어서 저는 복직을 하긴 했는데 재택근무로 돌렸고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남편이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갈 테니 저보고 단단히 기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날도 아닌데 그날 점심쯤 제게 꽃바구니까지 선물을 했었고요. 이런 이벤트에는 전혀 취미가 없는 남자였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혹시 승진을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저녁에 퇴근을 한 남자의 손에는 이것저것이 들려 있었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며 자신이 준비를 마치면 부를 테니 그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도 눈치가 있는지 칭얼대지도 않고 바로 잠이 들어버렸고 속으로는 오늘 둘째를 가는 건가? 라는 요망한 생각도 했었네요. 이후 남편은 저를 밖으로 불러냈고 식탁 위엔 초부터 시작해서 음식들 그리고 와인까지 멋들어지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와인 한 잔을 따라주며 고생이 많은 제게 감사의 말을 하고 싶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남자. 그 시간이 황홀했는데 와인 3잔 정도로 마셨을 때 남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엄마 생신이야. 우리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산지 좀 된 거 알지? 당신 기분이 어떨지 이해는 가는데 오늘 이런 말 하는 나를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시어머니 생신을 기점으로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내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뼈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딸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거? 당연히 엄마들도 힘들겠지만 그 밑에서 자라는 자식도 힘든 법이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당신과 엄마 사이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그런데 어찌되었든 봉합은 해야 하잖아? 여보, 이것만 생각해줘. 당신이 내가 엄마를 모시겠다라는 말이 또 일방적이다 생각이 되어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오롯이 우리 딸이 받는다는 걸. 결과적으로는 내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이 문제 시발점이잖아. 우리 딸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함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 딸의 시부모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당신이 내게 하는 이런 행동을 똑같이 맛보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우리 봉합하자. 우리 딸이 나 같은 대우를 받으면 당신은 좋겠어? 아니잖아. 이별 같은 건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저 봉합만 하고 싶어. 어머니 모시자. 그렇게 하자. 조금만 효자할게.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그 정도는 보상받아도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당신이 조금만 포기를 하면 우리 다 편안해질 수 있어. 그렇잖아. 남자는 우습게도 그리고 치사하게도 딸아이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벤트는 결국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저를 구워 삶으려고 마련한 자리였었고요. 우리 딸이 남자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제가 지금 자신한테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처우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남자를 똑바로 보고 말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별을 한다 해도 내 딸은 이런 대우 받지 않아.
왠 줄 알아? 나는 친정이거든. 친정집 그 어디서 사위에게 나를 모셔라, 나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없거든. 너나 너의 엄마는 시가라는 이유로 지금 내게 강요를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치사하게 지금 네 자식을 거론하는 거니? 자식 있으니까 그냥 봉합을 하자? 내 자식을 위해서 그냥 싫은데 마음에서 내키지 않는데 네 엄마를 모시고 살아라? 그건 시가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너 지금 비교 대상 잘못 골랐어. 보상해 드려. 효자하고 싶어? 그럼 해. 말리지 않아. 그런데 내 부모 아니고 너와 너의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잖아? 나는 남이었으니까.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야. 그걸 같이 하자는 건 무례한 것이고 치사한 거야. 받은 네가 해야지. 그걸 나눠 하자는 건 염치가 없는 거지. 포기를 해야 한다면 나는 너를 포기할게. 이 결혼 생활을 포기한다고. 그게 가장 편안해지는 거지. 안 그럴까? 남자는 제가 그냥 살 줄 알았나 봅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저를 너무 우습게 본 거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재력을 좀 이용했어요. 이혼이라는 것이 어찌되었든 유리한 상황이 있으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유능하면 당연히 선임료가 비싸겠죠. 아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에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았고 그 변호사는 돈값을 하긴 하더군요.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살던 집에 넣었던 제 돈을 받아오며 그렇게 제 결혼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이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네가 나와 내 엄마를 이런 대접하며 너의 딸도 나중에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저는 이혼을 결정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지금 부서 이동을 앞두고 있는 거고요. 아이는 아주 잘 큽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말처럼 아이가 저의 선택으로 인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 그 시어머니가 이혼 소송 중에 제게 보였던 행동들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 가서 난리를 치던 것들, 아이를 안고 있는 제게 달려들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합가가 절대적으로 싫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자신의 본 모습을. 어찌되었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듯한데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들 정도로 치부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합가라는 것이 여자가 원하지 않는데 밀어붙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좀 시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가 있다고 해서 참고 사는 시대는 끝이 났잖아요. 아이 때문에 너무 싫은데도 그 아이를 위해 사는 그런 여자들을 사실 더 욕을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일방적인 그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